님의 손에 잡히는 통일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계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함께 한번 어떻게 러시아로 진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잠시만요. 이거 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실질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꿈이 아니고 목표가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실현 가능한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자왕과 균세론이라고 하는 통일 강의 노트를 갖고 약 5년을 썼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강의 노트를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8개월 사이에 지금 이 강의 노트가 오늘 3번째 바뀐 노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한국토가 여러분이 말한 한반도죠. 그렇게 급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8개월 전에 사용하던 이 강의 노트를 갖고 오늘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바꾸고 최근에 들어서 4.27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국토 내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또 노트가 만들어져 갖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해주에 진출을 해갖고 경제적 통일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부분, 오늘 경제인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문상주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문상주 회장님 비롯한 많은 경제인들이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최근에 들어서는 상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엘빈 톰플러가 한 말입니다. 상상을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문제도 이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남북이 최근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는 어떤 측면에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예측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상상하고 있는 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통일이 아닌가. 몇 가지 두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이런 광경 보신 적 없죠? 진짜 아름다운 광경 아니에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광경인데 또 한 장의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광경과 놀라운 광경, 이 두 가지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 미래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 어떻게 해서 오늘에 오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분단된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단되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짧게 넘어간다면 카이로 회담, 너무나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카이로 회담 복잡하고 하나도 몰랐는데요. 카이로 회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한국민은 노예 상태 아예 있음을 유의하고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을 자유와 독립을 해준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갖고 무조건 이 아픔에 있는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나라로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 얘기하면 1943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43년도에 가요회담이 있고 2년 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되기 불과 한 달 전에 불삼회담이 열리죠. 이 불삼회담에서 뒤집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현실에 나타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불삼회담에서 7월달에 불과
일본이 항복을 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변화입니다. 핵무기가 개발이 완성됩니다. 이때가 엄청난 미국의 힘이 생기는 거죠. 영향력이 만들어지니까 불과 43년도에 일어났던 카이로 회담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43년에 이 발표 카이로 회담을 그대로 따른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작은 섬나라로 한정짓는다고 결정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9월달에 몰락 전략을 몰락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몰락 작전을 갖고 연합군이 일본 본토로 들어가서 일본을 점령한다는 계획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문제는 45년 7월달에 포츠담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엄청난 변화,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이 포츠담 회담을 배반을 하게 되죠.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날 항복을 받아내죠. 그 전에 8월 6일에 히로시마와 8월 9일에 나가사키의 두 방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9월달에 원래대로 하면 몰락작전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국제법에서 다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이 깨지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5일날 항복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 대한국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루즈벨트가 우리가 8월 15일날 해방이 됐는데요. 루즈벨트가 4월 12일날에 돌아가셨어요. 루즈벨트가 만약에 4월달에 죽지 않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분단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전범 국가가 두 개 국가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이 패전국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분단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독일에다가 책임을 물었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집니다. 그 역할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준 거죠. 그리고 4월달에 죽고 8월달에 일본이 패전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나눠지게 분단이 되게 됩니까? 당연히 일본이 분단이 되죠. 그런데 그 일본이 분단이 되게 될 그 시점에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산업화 시대에 막방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분단이 됐지? 우리는 왜 분단이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을 책임을 물어갖고 독일을 책임을 물어갖고 동독과 서독이 나눠진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 원래대로 하면은 아까 이 포츠담 회담대로 갔으면은 아까 카이로 회담을 그대로 뭘 한다고 했죠? 준수한다고 했어요. 카이로를 따른다고 했어요. 카이로 회담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을 너무 현재 아픔에 있기 때문에 독립을 지켜 자주독립 국가로 만들어준다는 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카이로 회담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한 게 포츠담 회담이고 근데 이 포츠담 회담은 그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모든 것들 9월 이후에 몰락작전을 통해갖고 연합군이 자기들로 일본을 들어가갖고 일본을 점령을 해서 패전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로 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을 너무 일찍 만들었습니다. 핵 두 방으로 세계 전세가 바뀐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죠. 이게 불과 10년 전에 미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던 게 나온 물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OPD라고 합니다. 이 육군무 작전국에서 7월달입니다. 이 포츠담 회담 끝나고 바로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그 시점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인정을 하고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갖고 분할을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문서보관소에서 나와갖고 한 건데 일본 분할 통치안입니다. 종전과학회 8월 16일 날까지 이 안이 존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JWPC라고 하는데 미국 합동전쟁기획위원회 이게 우리 이제 영토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이 안을 결정을 지었던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 안으로 분할을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듯이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시 바뀌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이로에 가면서 독립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한 미국은 국무성에서 바꿉니다. 8월 13일 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의 항복을 받는 이틀 전의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 국무부에서 작성한 건데, 종전 이후 일본 점령을 위한 국가별 무력 구성, 요거를 미 국무부에서는 이게 원안입니다. 일본을, 그러니까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했듯이 여기에 일본을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분할 통치하는 걸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한 2, 3일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갖고 8월 18일 날입니다.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고 3일 뒤에 일본 단독 점령안을 수정 발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로비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성 장군이죠. 시몬트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일본을 대표해서 로비를 하죠.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분할 통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산화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이래서 미국이 일본을 단독 점령을 하고, 그리고 밑에 같은 날에 오후에 어떻게 나오죠? 38도선 이쪽을 주는 공산 쪽의 대표인 그 러시아에다 주고 소련에도 주고 일본을 단독으로 먹는 안을 제안을 해갖고 상호간에 연락돼갖고 결국은 러시아가 소련이 이 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아까 이렇게 나눠져야 될 이게 바로 13일 상황입니다. 5일 뒤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게 엄청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건데, 사실은 제가 이것만 갖고 한 2-3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돼요. 이때 주요 인물들이 나오고 이 급박한 상황이 시간대별로 역사적 근거가 다 있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급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이 분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분할 통치가 돼갖고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 과정을 가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일본을 분할하는 걸로, 일본을 단독, 원래 분할해야 되는데 단독 점령을 하고 한반도를 대신 분할하는 아픔 때문에 있었는데, 너무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 연합국들에 관련된 그 당시에 아시아권의 나라들입니다. 엄청 많이 갖고 갔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가고요. 소련도 이때 지금 북방 4개 섬하고 엄청나게 일본하고 그 영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이거 전부 다 갖고 갔던 것들이고요. 지나 중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국이라는 말 좀 쓰지 마십시오. 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고 가운데 중자 써갖고 우주의 지구촌의 중심이라고 중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이 없습니다. 4대 사상에서 그걸 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쓰는 진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오늘부터 써야 됩니다. 언론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민족 일하는 역사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중국입니까? 왜 거기가 지구촌의 중심입니까?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병방국입니까? 그러면 병국이에요? 앞으로 중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마시고 진화라고 쓰게 바랍니다. 진화도 이걸 먹게 되죠. 이때 만주국을 완전히 먹게 되고 몽강연합 자치 정부도 먹게 되고요. 영국이 확실하게 홍콩을 100년 조약을 맺었던 부분을 확정적으로 갖고 가게 되고 프랑스도 베트남과 프랑스형 인도차이나 쪽을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한국토가 분할이 되죠. 지리적 분할이 되죠. 삼방선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분할 통치를 합니다. 미국 통치국, 미국과 소련이 국가 이념이 다르죠. 이게 가장 우리가 억울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념적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우리를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나눠 먹었어요. 미국은 자유민주국가 체제고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통치국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남과 북이 이념과 사상 철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되고 참 슬픈 현실이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이 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이 아픔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이 되고 유엔에서 수립이 되고 평양에 김일성이가 입성해갖고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자, 이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남과 북은 자체적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졌습니다. 이게 70년 흘러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강대국에 의한 이념적 분단입니다. 우리는 이념적 분단 국가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념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뒤에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 얘기, 연해주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강대국들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은 내가 물어요. 미국은 어느 나라 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미국은 한국 편이라고 그래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 편이라면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미국은 그냥 미국 편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요, 미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에 움직였습니다. 최초의 미국과 우리는 조미 통상조약을 맺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뭘 하죠? 1905년도에 뒤로 밀약을 맺습니다. 가스라데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그 가스라데프트 밀약이 뭐죠? 미국이 일본을 먹는 것을,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것을 일본이 눈 감아주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미국이 눈 감아주는 것을 밀약을 맺죠. 1905년도에 맺습니다. 우리하고 조미 통상조약을 맺어놓고 이 사람들이 있다가 가스라데프트 조약을 맺습니다. 밀약을 맺어갖고 그게 1924년도에 발각이 되죠. 누구 편에 미국이?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북삼회담에서도 어떻게 되죠? 그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 편에 왜? 죽소 갖고 개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우리가 북한을 떨어뜨려갖고 일본은 우리 항복시키는데 왜 나눠 먹느냐? 이런 어떤 개념에서 출발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북한이 붕괴하면 제2의 휴전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 붕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북한이 붕괴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분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붕괴가 되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영구 분단이 됩니다. 북한은 붕괴의 대상이 아니고 북한은 우리하고 합의를